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곡지는 여러분, 이제 종부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종부세 완화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는데, 입법 사항이었는데, 민주당이 법을 안 만들어주죠. 법을 안 고쳐줘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종부세 완화가 물 건너갔습니다. 이 종부세 완화가 물 건너가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렸어요. 시가와 공시지가가 너무 벌어졌다고 공시지가를 올렸는데요. 그랬는데 시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겪어보지도 못했던 첫 번째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뭐냐고요?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은 상황.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은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과세 2022년 과세는 여러분 작년에 또 이게 얼마짜리에서 과세를 때리는 게 여러분 또 작년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세금이 때려져 와서 이거 올해 집값은 떨어졌으나 일단 집값 떨어지기 전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되는. 그래서 올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종부세가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그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이 종부세가 더 나오게, 작년보다 여러분 종부세가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윤석열 종부세 줄인다더니 이게 뭐야? 거짓말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김대중 대통령식 표현으로 하면 내가 약속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지킨 거야.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사람들은요 또 윤석열 정부를 욕을 그렇게 하겠죠. 자,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대 국가가 처음으로 생겨났을 때부터 여러분 과세와 관련돼서 이제 조세법정주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세법정주의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요, 국가가 세금을 함부로 걷어서 자산 형성을 방해하지 않게 한다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르주아 혁명 맞아요. 부르주아 혁명 맞고 자유민주주의가 부르주아 사상 맞아. 그 부르주아 사상이 뭐냐면 종교와 국가가 우리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게 부르주아들이 얼마나 지겹겠어. 종교 행사 간다고 여러분, 그게 지금이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11조 정도 얘기하고 이러지만 그때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은 성 무슨 축일, 오늘은 무슨 축일이라고 교회에서 오지게 뜯어갔거든. 그 부르주아들, 너 돈 좀 벌어. 돈을 벌어서 축적을 할 수가 없어, 교회가 뜯어가서. 그리고 나라도, 왕도, 내가 저기 조카가 죽었는데 후손이 없이 죽었네? 그러니까 저 땅은 내가 먹어야겠는데, 근데 우리 삼촌들끼리 또 난리가 났네? 왕위계승 전쟁 또 아니고, 영토 승계 전쟁 이런 거 해가지고 맨날 저 땅은 하교에서 군대 좀 보내야겠는데 돈 좀 내놔. 이런 과세의 기준도 없고, 그 헌금의 기준도 없고, 그런 거 너무 지겨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원칙을 가지고 돈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걸 짜고 그 예산을 허락받고 써. 이런 게 이제 조세법정주의, 의회주의. 의회가 맨 처음에 생긴 게 여러분 그거란 말이에요. 세금에 대해서 우리 나라라고 있는 게 세금을 그냥 지멋대로 쓰는데 그거 우리가 지금 감시하겠어. 이런 거로 생기고 한 거죠. 자, 제가 이런 왜 원론적인 얘기까지 했냐면 지금 이 원론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각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행정부는요 예산을 편성합니다. 행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예산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네들이 예산을 짜서 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해라라고 행정부한테 압박을 해요. 그건 의회가 하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이거 너무 많이 써, 안 돼, 이거 삭감해. 그게 기본적으로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건 그건 의회의 기본 태생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네들 예산해달라고 하면 그럼 니네가 행정부니? 여기가 의원 내각제니?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가 구분되어 있는 거를 구분을 왜 못하니? 니네가 아직 의회에서 쪽수가 많으니 집권한 거 같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거 있잖아요. 재산 가진 게 죄가 아니고 재산이 당신들의 쌈짓돈이 아니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국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야 된다라는 건,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대가리로 그 제국주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 늘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 국민이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노동자까지 전 사람들이 다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 아니 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재형저축이란 걸 했어. 재형저축. 재산이 형성되는 저축,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쌈짓돈이 필요해. 쌈짓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삶도 건사하고 그래. 그러면서 은행 통장 만드는 법, 은행 통장이 예금하는 법까지. 그 당시에 통장이란 개념도 없어서 통장 개설하는 방법, 통장이란 게 이런 겁니다까지 국민들한테 캠페인까지 하고, 여기다가 저금을 하면은 세금도 안 물려줘.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 형성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 얘들아. 그런데 니네는 지금 뭐 평등이냐 뭐냐.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뭐 재분배는 하니? 이게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세금 400조 걷다가 600조 늘렸다고 뭐 소득이 뭐 재산이 재분배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걷어가지고 지네들 개 뻘짓한데 뭐 각종 찢어 발기잖아, 돈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그냥 돈을 찢어 발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소셜 인프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복지의 기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뭐 했었니? 이건 여러분 이러면 집안이고 기업이고요, 나라고 저딴 인간들이 저딴 식으로 행동하면 거덜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좌파는 개념을 잡으려면 정말 멀었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종부세 완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분들 여러분, 지금 고지서 받으면 완화는커녕 올랐네. 오른 가격에 과세 표준으로 고지서가 발부가 됐으니까요. 고지서 받고 민주당 욕을 하지, 윤석열 정부 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